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19KO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 번호 SCP-019KO, 이름 철수와 영희, 격리 등급 안전. SCP-019KO 이하 편의를 위해 019KO로 칭합니다. 019KO는 190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019KOM은 하고 있었으며 019KOF는 불명예 도서 4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019KO에 의해 자동차, 신호등, 손가방, 목걸이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시 일대가 마비되었습니다. 1-1 019KO 격리를 위해 1차 격리 요원을 투입했으나 제압 직전 요원들이 소지한 권총을 019KOF가 인지하는 순간 투입된 요원 12명이 그 자리에서 불명예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2차 격리 요원들이 원거리에서 제압에 성공한 이후 개체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소독제로 대생물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와 협조하여 언론 통제 후 대민기억 소거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019KO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019KOF가 각종 책들을 독서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따르면 피부각질, 대식세포, 대뇌와 같은 인간의 신체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단은 019KO에게 기억 소거를 실시하였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지구과학, 자동차 및 컴퓨터공학, 군사학을 포함 38개의 분야의 정보 제공은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2-1 몇 년 전 D등급 인원이 군사학을 포함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다행히도 정확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정보여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해당 인원은 019KO의 영향력 범위 안에 들어가 사망하게 하였고 019KO는 해당 정보에 관해 기억 소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019KOM과 019KOF는 각각 인간형 SCP 표준 격리실에 격리되며 격리실 철문 밖에는 격리의 목적 및 외부인 통제 요령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1차 격리실과 2차 격리실은 5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2차 격리실은 가로 세로 15m 크기로 완벽한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2차 격리실 밖으로는 완전 무장한 경비요원이 상주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생필품과 식량은 무인 원격 로봇에 의해 전달되며 로봇의 표면에도 격리 절차가 세부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관리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관리 및 확인해야 할 것들은 격리실과 로봇에 새겨진 음각들이 지워지지는 않는지입니다. 네 번째, 격리가 실패했을 경우 타 SCP 및 동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향받은 무생물이나 인간의 경우 파괴 및 사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타 3호 실험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1차 격리실 내부로 동물, 인형, 총기, 폭탄류를 반입하려는 자는 계급과 등급 상관없이 즉시 사살해도 무관합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019KO는 두 개체로 분류되며 각 개체마다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9KOM은 신장 145cm 40kg로 약 12세의 동양계 남성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를 활용해 원격 인터뷰 결과 스스로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외형 특징으로는 더벅머리와 들창코, 주근깨가 특징이며 굉장히 악의적이고 잔인하지만 어리숙한 면이 있습니다. 영향력의 범주는 5m를 넘지 않지만 5m 안쪽으로는 거의 100% 영향 범주입니다. 019KOF는 신장 138cm, 35kg로 철수와 마찬가지로 12세의 동양계 여성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큰 눈과 갈색 포니테일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백옥같이 흰 피부가 특징입니다. 심리 상담 결과 매우 치밀하고 교활한 점이 드러났고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이 굉장히 많으며 영향력 범주 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1 019KO 두 개체 모두 재단에 격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육체적 성장은 없었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한 의학적 검사에 사용된 장비들은 모두 개체의 영향을 받아 기록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육안 관측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또래의 일반 인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보수적이고 낯선 이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개체들의 눈에 있게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번째, 두 개체는 최대 5m 이내에서 본인들의 의지로 대상을 정하는데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영향을 받은 대상은 사람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갖추며 인간과 대화 시도를 합니다.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영향을 받은 대상이 파괴되거나 죽는다면 이목구비도 함께 사라져 자세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019KO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최근 시에서 진행한 기억 소거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체불명의 소년과 소녀가 눈, 코, 입이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다니며 시민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은 정부와 몇몇 대형 출판사와 협력하여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들을 책에 실어 건전하고 거부감 없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19KO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